손흥민이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고군분투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손흥민이 NG의 전술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봐야죠.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 출전해서 또 골문과 멀어졌습니다. 히트맵을 살펴봐도 손흥민이 좌측에서 클래식 윙어처럼 뛰었다는 게 잘 보입니다. 검증된 손흥민의 가장 효과적인 포지션은 무리뉴처럼 득점을 마무리하는 인버티드 윙어로 뛰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아스날전 패배로 또 한 번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현 전술의 문제점에 더해서 거듭 팩트 폭행했는데요. 일단 정말 답답한 세트피스 실점에 대해서 지적했죠.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지만 또다시 세트피스에서 실점했다.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정말 답답하다. 손흥민의 입에서 이 정도의 말이 나왔으면 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란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토트넘의 심각성이 잘 나타납니다. 자, 토트넘은 영국 EPL이 아닌 유럽 전체에서 세트피스로 실점한 팀 7위를 차지했습니다. 각 유럽 리그의 하위권 팀들을 제치고 탑10에 들어간 겁니다. 반대로 유럽에서 세트피스로 가장 많이 득점한 팀은 아스날이었습니다. 아스날의 니콜라스 조버라는 세트피스 코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입니다. NG는 고집대로 세트피스 코치를 쓰고 있지 않죠. 그 결과 토트넘은 홈에서 미드가 박살난 아스날에게 세트피스로 졌습니다. NG의 고질적인 전술 문제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전술 문제도 손흥민이 인터뷰로 지적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슈팅 난사죠. 많은 슈팅에도 득점을 하지 못하는 토트넘 공격진에 대한 일침도 가했는데요. 우리는 상대 진영의 마지막 진영까지 가고 있지만 선수들이 득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정확히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토트넘에서 가장 골을 잘 넣는 손흥민의 슈팅이 매번 한 개입니다. 그리고 분석해 드린 대로 토트넘의 슈팅은 손흥민의 반대편인 오른쪽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NG의 전술에서 메디슨과 손흥민이 좌측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가 나게도 오른쪽 측면에서 골 결정력이 있는 선수가 없죠. 차라리 메디슨이 우측에서 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스날전 최다 슈팅의 주인공은 4개를 때린 브레넌 존슨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많은 슈팅을 때린 선수도 우측 중앙 미드로 출전한 쿨루셉스키입니다. 이들이 토트넘 15개의 슈팅 중 7개를 때리면서 절반의 슈팅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참 어이가 없는 전술입니다. 급기야 브레넌 존슨은 토트넘 팬들의 비판 댓글에 SNS를 폐쇄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참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술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오면 당연하게 감독의 경질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시즌 초반부터 흔들리면 말이죠. 현재 토트넘은 1승 1무 2패로 리그 13위에 처져 있습니다. 초반 성적은 중하위권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의 경질 확률은 0%에 수렴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야말로 공무원 철밥통급이라는 뜻인데요. 이 소식을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전해서 더욱더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로마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의 시즌 초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클럽의 프로젝트는 모두 포스테코글루 중심으로 하고 있다. 토트넘이 시즌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감독을 100% 신뢰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로마노의 말을 쉽게 전해드리면 토트넘이 이제 발빼기 늦었다는 뜻입니다. 토트넘이 유망주 프로젝트라면서 기존 선수들 다 보내고 유치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레비의 이중도 강력히 들어갔겠지만 일단은 포스테코글루의 팀 프로젝트 일환입니다. 주급 규모는 대폭 삭감시킨 반면에 이적료 투입은 꽤나 들어갔는데요. 사실상 이 선수들로 뭔가 해내지 않으면 토트넘은 추가 이적료 투입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도 포스테코글루를 믿는 방법밖에는 사실상 없는 것이죠. 현재 손흥민뿐만이 아니라 토트넘의 현지 팬들도 시즌 초반 부진에 낙심하고는 있습니다. 로마노의 NG 경질 0% 소식에 토트넘 현지 팬들도 다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현지 반응 살펴보시죠. NG는 불행히도 형편없는 공격진 영입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차이를 만드는 공격수가 있는데 그마저도 32살인 손흥민으로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완벽하게 맞는 포지션이 아니야.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히샬리송, 솔랑케에게 2억 파운드를 썼어. 이것이 팀의 핵심 문제야.
브래넌 존슨은 NG 감독이 직접 요청한 영입이니 만약 그게 잘못된 영입이라고 생각한다면 NG를 탓해야 한다. 현재 NG의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고집스러움과 반복되는 실수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를 수정하거나 적응해야 할 거야. 하지만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고 18개월마다 감독을 교체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감독을 믿고 그 과정도 믿어야 하며 최근 몇몇 결과들이 전적으로 그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공정하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럽을 항상 괴롭히는 문제는 정신력이야. 만약 NG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지. 좋은 소식이야. 물론 최근 우리가 형편없이 경기한 것에 대해 NG도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이야. 하지만 우리는 검증된 우승 청부사, 즉각 성공을 위한 방식을 시도했지만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어. 이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구축할 시간을 주는 것이 너무도 늦었을 뿐이야. 등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포스테코글루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레비 회장이 감독을 너무나 자주 갈아치웠기 때문이죠. 다만 저는 손흥민 선수의 팬이므로 NG 감독이 현재 손흥민을 쓰는 방식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기회 창출 주요 루트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좌측에 있는 손흥민 쪽에서 마무리하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많은 슈팅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골 결정력이라는 것은 한 번에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토트넘 철밥통이라니 아마 경질은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발 손흥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술적 융통성을 NG가 보여주길 기대합니다.